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나는 이제 참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 나는 이제 참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 라는 책으로요. 이 책은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는 가만히 있었을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상에서나 일터에서 여자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순발력 레슨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망설이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고 지지 않는 대화 스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니콜 슈다우 딩커는요, 커뮤니케이션 전문 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챕터는 여성들이 연봉 협상에서, 물론 여성들도 있고 남성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연봉 협상에서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 그러면 이제 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비아는 4년 전 한 중소기업 홍보부에 입사하여 주로 광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고요. 이 여성은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녀의 부서에는 그녀 외에 3명의 남자 직원이 더 있었는데요. 지난주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술에 취해서 우연히 서로 연봉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인 실비아는 자기가 남자 동료들보다 거의 월 400유로를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연봉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던 참에 4년 동안 딱 한 번 연봉 협상을 하지 못했고 120유로가 올랐지만 그건 그녀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 직원의 연봉이 오르면서 그녀의 연봉도 자연스럽게 오른 것뿐이었죠. 실비아는 부서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늘 동료들의 몫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고요. 짜증은 나지만 그것이 자기 탓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했냐? 남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이 서투른 그녀는 남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게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서를 작성하는 듯 온갖 자비는 자기가 도맡아 하면서 정작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객들과의 면담 역시 내키지가 않아서 준비를 다 해놓고 직접 고객을 대면해서 설명하는 일은 자신이 하지 않고 준비는 자기가 하고 설명하는 일은 동료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장님과談判을 지어야겠어. 그동안 내가 400유로나 적게 받았더니 내가 미쳤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실비아는 거울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물론 동료들한테 연봉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라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분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사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한 거죠. 사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네. 그럼 들어와요. 무슨 일이 있나요? 본격적인 대화 전 잠깐 잡담을 하는 사이 실비아는 이런 이야기 할 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용기를 내고 쥐어짜고 하죠.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꼼꼼하게 챙기는 이제 사장님 스타일인가 봐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꼼꼼하게 챙기는 사장님한테 자신이 뭔가 조금 잘못을 저지르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내서 그녀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혹시 연봉을 조금 인상할 수 없을까 해서요. 아, 왜요? 사장이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던 겁니다. 근무한 지도 벌써 4년이나 됐고 마지막으로 연봉을 인상한 적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녀의 눈길이 아래로 떨어지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비아, 내가 실비아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알죠?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서 좀 당황스럽네요. 게다가 당신도 알다시피 회사 사정이 지금 좋지도 않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들었겠지만 지난달엔 인원 감축도 있었고요.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였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거든요. 솔직히 프레젠테이션이나 고객 명담에서 실비아가 뭐랄까 주도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소극적이었죠. 아무래도 그런 점을 무시할 수가 없죠. 정작 대화의 흐름이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이제 사장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본인은 이제 어렵게 자신의 그간에 열심히 일한 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실비아가 고객 응대할 때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런 부분에 짚고 넘어간 겁니다. 단호한 협상으로 임금을 인상하겠다던 실비아의 각오가 나도 할 말이 있다는 사장의 공격으로 뒤집어졌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돈을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지금은 그나마 있는 자리까지 위태로울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사장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결국에 면담은 끝이 났고요. 3주 후에 사장은 실비아에게 130유로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축하할 일이다. 이제 그녀가 남자 동료들보다 적게 받는 액수는 불과 270유로로 줄어들었다. 사장 역시 여러모로 이득이다. 첫째, 돈을 절약했고 둘째, 여직원에게 불안을 조장하여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협박을 하였으며 셋째, 여직원이 당분간은 조용할 테니 말이다. 실비아는 이제 더 열심히 일하면서 상당 기간 임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게 될 경우 실비아는 자신의 실패를 미화하며 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여자들이 자주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하고요. 그녀는 자신에게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정리해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는 마당에 연봉 인상을 받았다니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실비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앞서 여러 사례에서도 보았듯 그녀의 자아상은 일그러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진짜 능력과 가능성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실컷 손해보고 후회할 것인가, 초장에 박살 낼 것인가, 이런 소제목을 달고요. 실비아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남성 동료와 똑같은 연봉을 받고 싶다면 실컷 손해보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초장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한낱 부지런한 일벌로 만족하지 마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발벗고 나서라.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준비만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이 발표하게 하지 말고 본인이 힘들더라도 꾸준히 이제 처음엔 다 힘들죠. 그렇지만 조금씩 하다가 보면 늘어나고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니까 용기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렵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이제 발휘를 해서 보여줘라. 그래야 상사가 얼굴 안 보인다는 핑계로 당신의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묵살하지 못한다. 물론 도저히 남 앞에 나서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상사와 연봉을 의논하는 자리에는 보다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임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연봉 협상에. 왜 당신이 회사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인재인지, 왜 당신이 지금 당장 연봉을 올려주어야 마땅한 직원인지를 정확하게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는 자세와 목소리, 시선 처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슴을 쭉 펴고 고개를 들고 방패를 치켜들고 당당하게 사장실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비아의 상황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사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저의 탁월한 업무 성과를 저의 업무 성과를 연봉에 반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요구하는 순간에는 그게 혹시 같은 자신 없는 수식어는 가감히 생략하셔야 합니다. 그게 혹시 이런 말이죠. 왜요? 사장이 당황해서 물을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습니다. 평판이 좋습니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하고 즐깁니다. 열심히 했고요. 연봉이 이런 저희 노력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오른다면 제 의욕과 능력도 배가 되겠죠. 이때는 이런 말을 할 때는 시선을 피하지 말고 고개를 바로 들고요. 목소리는 조금 낮춰서 그렇지만 단호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실비야, 내가 실비야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알죠?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서 좀 당황스럽네요. 알다시피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고요. 네, 사장님 말씀이 옳아요. 지금 힘든 시절이죠. 하지만 우리 부서나 제 개인적인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잊지 마라. 남자 동료들은 모조리 당신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그리고 당신은 부탁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도 얼마 전에 정리해고를 단행했어요. 그 사실은 당신의 요구와 사실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알아주는 정도에서 그치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실비아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거든요. 솔직히 프리젠테이션이나 고객 면담에서 실비아가 주도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가 벌써 4년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직원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정말 훌륭한 사장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고요. 저희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저희 부서가 지금처럼 성과를 거두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도 저도 직원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월 450유로 인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할 테니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언제가 좋을까요? 이건 단순한 순발력의 문제가 아니다. 순발력을 넘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셀프 마케팅과 대화의 기술이 관건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정말로 이 모든 것은 올바른 자아가 사전 준비에 달려있다. 사전 준비 제대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실비아는 매번 사장의 말을 인정하고 그 위에 자신의 주장을 실었다. 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했다. 나아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약간 높게 제시하여 사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그렇다.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저자는 연봉 협상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알려줍니다. 연봉 협상처럼 당신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하는 자리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상대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한다 하는 이러한 거 말입니다. 상대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없다. 순발력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면 결코 모두의 연인이 될 수 없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남자들은 자의식 있는 여자를 더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와 기사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은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강해져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종용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남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보기엔 애당초 출발점이 틀렸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죠. 왜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왜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왜 남자를 앞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만 생각할 수는 없을까?
남자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걸까? 매사 연인이나 상사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면 당신은 진실할 수가 없고 당신은 독립적인 여성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자신의 바람은 늘 뒤로 미루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비아처럼 힘든 대화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 라기보다는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먼저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연봉 협상처럼 당신의 이익을 간절시켜야 하는 자리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상대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순발력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면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모두의 연인이 될 수도 없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 그 사람이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다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의 이제 태도를 바꿔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연봉 협상에서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제 일상에서나 일터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나는 또 무엇을 갖춰야 하고 어떠한 태도는 조금 버려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숙TV의 조금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